선생님 올려놓은 거 봤니? 봤어? 안 봤지? 봤어? 진짜? 아 진짜 잘 보여? 네. 선생님이 그 초대했는데 봤어? 아 못 봤어? 이따 핸드폰 보면 초대해놨거든 선생님이? 자 16조. 그래서 선생님이 촬영하는 이유가 복습할 때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그때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쪽에 이제 두 가지씩 배워보자. 자, 첫 번째. 마찰력. 마찰력이 뭐니, 얘들아? 마찰력이. 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일단 마찰력이 필요해. 필요해. 왜? 마찰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는데 저기 끝까지 계속 빙판이야. 어때? 걸어가기 힘들겠지. 자꾸 미끄러지지. 나를 그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 뭔데? 마찰력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를 끌 때, 지금 저한테 물체 끌어볼게요. 이렇게 끌고 있지. 바닥하고 얘하고 막 이거 비벼져. 비벼지면 뭐라 그러지? 보통 마찰이라고 그러지. 그 둘 사이에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 그래서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특징 접촉해야 돼요. 접촉면에서 여기 접촉면 밑주시해야 되나? 접촉면에서 물체가 막 운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려고 하면요, 이거를 중요한 말. 자, 뭐 하는 거?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운동 못하게 자꾸 막는 힘이야, 이거는. 네. 방해하는 힘이라고 해주세요. 방해하는 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뭐 한다고?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접촉면에서 중요하죠. 뭐 한다고? 방해하는 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들아. 자, 방향을 보면요. 방향, 별표지. 마찰력의 방향. 자, 특징을 선생님이 한번 여기 멀리 와서 한번 해볼게요. 나무 도막이 하나 있어요. 이 나무 도막을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 그래. 그러면 마찰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거 반대로 작용해. 반대로 이렇게 밀라 그러면 또 이쪽으로 작용해. 이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았니 얘들아? 무슨 힘이 있었지? 이런 거? 탄성력이 반대였지. 마찬가지야. 마찰력은요, 내가 책상을 끌려 그러면 저쪽으로 작용해서 안 끌려오려고 그래. 반대로 내가 책상을 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내 쪽으로 작용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방해라고 했어요. 방향은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 별표 치셔야 돼요. 별표 치는데 누구하고 공통점이 있네. 탄성력과 공통점이 있는 무슨 방향이다 얘들아? 반대로 작용해요. 반대에다가 체크하자. 반대 방향이에요. 기억하자. 다음,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나? 자, 거기 실험을 몇 가지 했다고 칠게요. 나무도막을 준비해서 나무도막을 일반적인 판자에서도 한번 끌어보고 잡아 당겨봤어. 근데 마찰력이 얼만큼 작용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그냥 내가 감으로 할 수는 없잖아. 여기다가 보통 용수철 저울이라고 봤니 얘들아? 봤어? 용수철 저울 하나 매달고 이렇게 잡아 당겨보면은 눈이 눈금 나오거든? 야, 그냥 일반적인 나무판에서 끌어당겼어. 다음 실험을 사포 알아? 사포 뭔데? 뭐 할 때 쓰지? 뭐 만들어놓고 막 이렇게 매끈매끈할 때 갈 때 쓰는 거 봤니 얘들아? 어때 그 면이? 거칠거칠하지? 거기서 잡아당기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느낌이 잘 안 오겠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실험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나무판에서 당겨봤어. 두 번째 뭐에서 당겨봤다고? 여기 거칠한 뭐에서 당겨봤다 이거는 사포에서 당겨보고 똑같은 나무도막이야. 자,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죠. 나무도막은 똑같은 걸 써야겠지. 그랬을 때 더 힘든 건 누구다? 더 힘든 게 누구니 얘들아? 이쪽이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더 힘들다고? 무슨 힘이 크기 때문에 힘든 거야? 마찰력. 그래서 자,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접촉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국 마찰력이 달라질 수 있다.
민욱이 너 자동차 밀 수 있니 없니? 못 밀어? 너 밀 수 있어. 민욱이가 자동차 어떻게 밀 수 있을까? 보통 일반적인 바닥에 있는 건 못 밀지. 근데 빙판에 있으면 민욱이가 밀어도 밀릴 수 있어? 그건 무슨 얘기야? 아무리 무겁더라도 바닥이 매끈매끈하면 마찰력이 줄어든다는 얘기. 그래서 마찰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접촉면이 거칠기가 뭐 할수록 크다. 접촉면이 거칠수록. 이거 공감하니 얘들아? 네. 접촉면이 거칠수록. 다음.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요. 자, 들어봐. 얘들아, 여기다 잡아 당겨 5N. 용수천적으로 5N 체크됐어.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올렸어. 생각 좀 해보자. 이거 커져, 작아져?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힘들지. 그래서 세 개 올리면 어떻게 돼? 더 힘들지. 두 개 하면 얼마 예상해요? 얼마 예상하니? 하나가 5N이니까 두 개 몇 N? 10N. 세 개는 15N 정도 나오겠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다? 무게가 뭐 할수록? 무거울수록. 자, 접촉면이 거칠수록 크고요. 무게는 무거울수록. 두 가지 조건 크다. 다음, 얘들아 실험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번에는 요렇게 나무 도막 이걸로 가정하자. 이게 나무 도막이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보이니? 예, 요거를 요렇게 놓고 잡아 당겼어. 같은 면에서 또 요렇게 놓고 잡아 당겼어. 누가 더 힘들까? 답. 이거 5N 나왔어. 이거 몇 N 나오기에? 답은 5N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 5N이야. 무슨 얘기? 이 모양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접촉면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어. 접촉면의 넓이는 상관없다 얘들아. 접촉하는 면적이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중요해? 두 가지가 중요해. 거칠기가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다? 무게가 중요하다는 얘기. 자, 세 번째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야 나는. 그래서 이거 할수록 크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접촉면의 넓이는 상관없어. 접촉면의 넓이는 상관없. 이렇게 가요. 넓이는 상관없어요. 자, 16쪽에 잘 체크했으면 안 해도 되고요. 방해하는 일이고, 방향은 반대라는 거 중요해. 우리 체크했니들아? 다음, 크기도 또 별표예요. 방향도 별표, 크기도 별표. 두 가지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는 뭐다? 무게. 두 번째는 뭐다? 거칠기. 이렇게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뭐는 상관없다는 내가? 접촉하는 넓이는 상관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실험 보면요, 나무판을 무게가 다를 때 하나 놓고 두 개 놓고 했을 때, 두 개 놓았을 때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 자, 두 번째, 같은 나무 도막을 아크릴판, 매끈매끈한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포판, 거칠거칠하겠지. 예. 그 둘에서 잡아 당겼을 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번에 가면 마찰력을 이용하는 게 있어. 자, 첫 번째, 마찰력을 크게. 거기다 쓰자. 마찰력을 크게에다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마찰력을 크게 할 때는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야?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야? 이거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함 이렇게 써보자.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그거는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할 때 써요. 오른쪽에 마찰력을 작게는 뭐라고 할 것 같은? 잘 미끄러지게 함 이렇게 쓰는 거야.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에는 잘 미끄러지게 함.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선, 우리 주변에서 마찰력을 크게 해서 좋은 건 뭐가 있고, 작게 해서 좋은 건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일단, 작게 해서 좋은 거에, 얘들아, 여름에 더 추울 것 같아. 워터파크 좋아하니? 워터파크 좋아해? 거기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지? 그냥 미끄럼틀이 잘 내려와? 아니면 물이 있으면 잘 내려와?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찰력 커져 작아져? 작아져 잘 미끄러지는 거야? 스키 같은 거 탈 때 어떻게 잘 미끄러지지? 마찰력이 어때서? 작아? 저 문이 뻑뻑해. 문이 막 열리려고 하는데 안 열려? 왜 안 열려? 마찰력이 커서 작아서? 커서. 거기 기름칠 같은 거 좀 해주면 더 좋지. 마찰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작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왼쪽 거 한번 보시면요. 크게 한번 보자.
계단 끝에 계단에 이제 자빠지지 말라고 끝에 패드 같은 거 거칠거칠한 거 붙이거든. 다음 눈 오는 날 자동차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 타이어라는 것도 있고 자동차 밖에다가 막 칭칭 감는 체인 같은 거 있거든 얘들아. 체인을 왜 감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거지. 다음 설거지 할 때 고무장갑 너 설거지 잘하니? 엄마 안 시키지? 선생님 겁나 시켜요. 근데 엄마 옛날에 겁나 시켰거든. 근데 어쨌든 잘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장갑 어디 바닥에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생겼어 여기. 다음 엄마 안 시키지 설거지. 좋겠다. 자 그렇다고 마찰력을 작게 하면 수영장에 미끄럼틀에 물을 뿌리면 작아지고요. 창문 얘기해줘 선생님이. 그래서 창문에 뭘 칠하거나 아니면 창문 밑에다 뭐 바퀴 같은 거 달면 좋아요. 다음 자전거 타봤지? 자전거 그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뻑뻑해지면 뭐 어떻게 하는데? 기름칠 좀 해야 돼. 기름칠 해갖고 어떻게 이은하려고 기름이야 얘들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세 번째 의미 어떻게 보면 마찰력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무슨 힘 나가니 이제 부력. 자 여름하고 관련 있지. 왜 관련 있지 여름하고? 부력을 이용해서 너희들 어디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수영 잘 못하면 어떻게 해? 튜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어디 계곡에서 놀라면 뭐야? 뭐 입어야 되지 않니? 뭐 입어야 되니 얘들아? 구명조끼 이런 거 했을 때 물의 부력을 이용한 거예요. 부력. 자 부력을 정의를 해볼게요. 부력을 액체 또는 기체가 물 또는 아니면 공기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액체 또는 뭐야? 기체가. 액체 뭐 얘기하는 거니? 우리 주변에서 물이. 기체 뭐가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공기가 밀어 올리는 힘이야. 어디로 밀어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어디로 미니 얘들아? 뭐 위로 밀지. 그래서 밀어 올리는 힘, 위로 밀어 올리는 힘. 키워드는 밀어 올리는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액체 또는 기체야. 고체는 없어. 고체 부력은 없어 얘들아.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뜬다고 얘기하는 거지. 뜬다. 물에 뜬다. 어디에 뜨니? 공기에 뜬다. 공기에 뜨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얘들아? 비행기, 풍선 이런 거지. 그래서 액체 또는 기체가 밀어 올리는 힘을 뭐라고 하자? 부력 이렇게 얘기해. 자 방향. 중력 반대 방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쳐볼게요. 중력 방향은 얘는 반대는 반대인데 정확하게는 중력 반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이기 때문에 결국 뭐야? 그 중력 반대 방향이 윗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중력 반대야. 중력이 아래지. 그러면은 부력은 위야. 자 크기 별표 치세요. 크기 엄청 중요해요. 거기 부력을 얼마큼 적용했어요? 그러면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후 무게의 차이와 같다. 밑줄 쓴 반야끝까지. 자, 설명해 볼게요. 들어봐. 비커에 물 담았어. 힘의 크기를 측정할 때 항상 뭘 쓰자? 어떤 저울을 쓰지 우리가? 용수철 저울을 쓸 거야.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용수철 저울을 이렇게 달아서 측정했어요. 공기 중에서 일단 측정했어. 그랬더니 얘가 10N 나왔어. 무슨 얘기? 얘 무게가 얼마란 얘기 얘들아? 10N짜리야. 맞니? 이거 물에 들어갔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실험을 진행했다. 진짜 물에 반쯤 잠겼어. 반쯤? 반으로 가자 정확하게. 반 잠겼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얼마일까? 7N이라고 가정하자. 어땠어? 무게가 커져서 작아졌어? 작아졌지. 얼마 작아졌니? 3N 작아졌지. 왜 작아졌니? 자 보세요. 여기서 10N으로 밑에서 당김이 있었거든. 근데 물에 들어갔더니 당기는 게 7N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무게가 바뀐 건 절대 아니거든. 누가 위로 얼만큼 밀어줬다는 얘기지. 위로 얼만큼 밀어준 것 같아? 3N의 부력이 작용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부력 측정 어떻게 하는데 공기 중에서의 무게야. 물 속에 들어갔을 때의 무게 뭐다? 차이야 차이. 그래서 무게가 얼만큼 감소했지 그게 결국 뭐다? 부력이야. 자, 이 실험을 좀 더 진행했다 쳐요. 일단 반쯤 잠겼을 때 7N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몇 N? 더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작아져. 몇 N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7뉴턴에서 7뉴턴이면 안에 3뉴턴이 지금 줄었지. 다 잠기면 몇 뉴턴? 4뉴턴. 왜? 6뉴턴이 줄어드는 거야? 결국 부력은 언제 크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떨 때 크냐? 작게 잠겨야 돼? 많이 잠겨야 돼? 많이 잠길수록이야. 잠긴 부피가 클수록 물이 밀어내는 그 면적이 넓거든? 물이 더 많이 밀어내. 그래서 부력은 잠긴 부피가 클수록 커요. 그래서 부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니? 그러면 중요해요. 잠긴 부피다. 잠긴 부피가 클수록 크다. 선생님 뭐라고? 봐봐. 이 물이 이만큼 있어 얘들아. 똑같은 공인데 똑같은 공이 A에 있을 때, B에 있을 때, C에 있을 때 누가 부력 제일 크게? 라고 물어봤어. 부력 누가 제일 클 것 같은? C. 같은 공이야? 답은? 다 똑같아. 왜? 왜 다 똑같아? 이거는 너희들이 C라고 답한 이유는 뭐예요? 얘가 제일 밑에가 있지. 근데 잠긴 부피만 한번 따져보자고. 다 잠겼지? 다 잠겼지? 다 잠겼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 잠긴 부피가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아니 얘들아? 이거 이런 거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 여기에 잠기나 여기에 잠기나 여기에 잠기나 셋의 공통점은 뭔데? 완전히 잠겼지 얘들아? 결국 잠겨서 물에 닿는 부피가 달라?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하나 만약에 D가 있어요. D는 이렇게 있어. D는 뭐야? 부력이 제일 작아요. 이거는 무게는 제일 크게 나오겠지 얘가? 그래서 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잠긴 부피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그 네모판 안에 보시면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걸 참고해서 얘들아 가나다의 부력 큰 거부터 나야 되나? 그럼 답은 어떻게 할래? 부력이 큰 거. 부력이 크게 작용한 것부터 나타나려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구야? 나하고 다하고 똑같은 거 알겠니 얘들아? 가는 제일 부력이 작게 잡혀있지. 그러면 무게로 물어보면 무게는 누가 제일 큰 거야? 물속에서 지금 현재 가야 가. 왜? 부력이 큰 놈은 무게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가가 제일 크게 나와야 돼. 보자. 잠기 부피는요. 가는 반쯤 잠긴 것 같고요. 나하고 다는 똑같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력은 나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의 크기가 크고 가와 나는 떠 있으므로 부력은 중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라 앉아 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 나는 어때요? 떠 있지.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뭐라고 했는데 떠 있으면 무슨 상태지? 떠 있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어. 무슨 얘기? 이거 평형 상태야. 들어본 것 같아?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한테 작용하는 이 선생님 그려볼게요. 여기 너무 그리가 그렸네요 이번에. 자 여기 있는 물체와 여기 있는 물체를 해석하면 여기 A는 떠 있대.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니라 떠 있대.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자꾸 내려가면 중력이 있겠지만 그만큼의 뭐가 작용해 주는 거? 이거 부력. 중력하고 부력이 같은 부력은 중력과 같다. 이거 공감하니 얘들아? 이건 떴어 가라앉았어.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뭐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가 이긴 거 같니? 중력이 부력을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중력이 더 큰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뜨는 물체 그러면 뭐야? 평형 상태야. 물에 뜨는 물체 평형 상태야. 자 그래서 가와 나는 떠 있어요. 떠 있으면 둘은 같은 거고 만약에 가라앉아 있으면 중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려가볼게요. 부력을 이용한 거 단순해요.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첫 번째, 액체 속에서 부력은 보통 물에 뜨는 걸 얘기하지. 거기 보시면 구명조끼, 튜브, 그러면 쉽게 뜬다. 무거운 배가 부력을 이용해서 물 위에 뜬다. 그 철로 만든 것도 결국 뜨지. 뭐 어떻게 떠요? 왜 떠요? 철을 그 배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안에 공간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부피를 크게 만들어보면 떠. 그 다음에 잠수함은요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뜨고 가라앉는다. 잠수함은 어떻게 뜨고 가라앉는지 아니 너희들? 이렇게 있어. 잠수함이 여기 있어. 잠수함이 가라앉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니? 부력을 크게 해야 돼? 중력을 크게 해야 돼? 중력. 그 안에 있는 저기 물을 막 채워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무거워져. 쭉 가라앉다가 다시 뜨려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물을 막 채워야 돼? 빼야 돼?
물을 빼서 안에 공간을 크게 만들어. 오히려 무게는 줄이고 부력을 키우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물에서의 부력이다. 다음,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은 공기 중에 뜨냐 아니면 바람이냐 이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공기 중에 뜬다. 열 기구 안에 공기가 차면 부력이 생겨서 뜬다. 열 기구가 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헬륨 채우는 거 어디 가면 있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어릴 때 풍선 있잖아. 그런 것들 또는 그 광고용 비행선 같은 것들 그다음 풍선이나 풍등 아니? 풍등 알아? 몰라? 그 있잖아 중국에서 이렇게 막 촛불 같은 거 넣어갖고 띄우는 거 본 적 없어? 있어? 없어? 거기 막 한자 막 써있는 그거에 본 적 있어? 그 선생님 말로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다 초 같은 거 넣거든?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다음 플러스 강의 볼게요. 자, 플러스 강의에 이런 걸 나왔어요. 학생들 봐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내가 얘를 잡았다 했어. 10m. 문제는 얘가 안 움직여. 뭐 한다고? 안 움직여. 마찰력이 얼마였을까라고 물어봤어. 얼마? 10N. 안 움직였다는 게 중요해. 얘가 안 움직였다는 건 내가 땡기는 거하고 뭐하고 같다는 얘기. 마찰력이 같아지는 거야. 내가 이거 20N 땡겼거든? 그래도 꼼짝도 안 해. 그때는 마찰력이 얼마야? 20N이야. 내가 중만큼 마찰력이 생긴 거야. 해서 첫 번째 문제는 그걸 얘기했어요. 힘을 가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밑줄 시작. 움직이지 않으면 첫 번째 거 중요해요. 작용한 힘의 크기하고 마찰력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했는데 딱 10m에서 움직였어. 그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 힘이 마찰력이라는 얘기야. 자, 밑에 거 보이니 얘들아? 봤니? 봤어? 안 봤어? 이번 봤지? 첫 번째 그림은 가 그림은 어떻게 엎어놓고 나 그림은 세워놨는데 똑같은 거고 똑같은 판이면 마찰력은 어때? 변하지 않는다. 접촉면 넓이 상관없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 봐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 뭐가 커? 부력, 중력 얘기해봐. 부력이 큰 순간이야.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뭐가 커? 중력. 내려오다 딱 멈췄어. 뭐가 커? 둘이 같은 거야 이번에는. 됐지? 네. 이동 방향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부력은 어떤 방향이야? 위. 중력은 어떤 방향이야? 아래. 위로 가고 있어. 뜨고 있어. 떠오르고 있어. 무슨 얘기? 부력이 커. 그다음 가라앉고 있어. 무슨 얘기? 중력이 커. 근데 막 떠오르고 가라앉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멈춰서 떠 있어 그냥. 그때 뭐라고 얘기해? 불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뭐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첫 번째는 떠오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라앉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큰지 알겠죠, 학생들? 오른쪽에 있는 거 해봅시다. 해보자. 잠깐 멈춰놨었거든. 자, 물 밖에서 뭘 빼야 된다고? 물? 속을 빼야지. 선생님이 뭐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어. 뭐 다시 정리해볼까? 어디서 어디 빼야 돼? 밖에서? 속. 또는 공기 중에서? 물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7번 가볼게요.
마찰력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잡아당기는. 내가 잡아당기고 있죠? 빨간색하고 반대 차이면 되지. 답 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답은 A. 얼마니? 뭐 고민해? 우리 뭐 힘들어? 아니야. 내가 당긴 만큼이야. 몇 뉴턴이니 얘들아? 20뉴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마찰력을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체크하면 되고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어떻게 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더 크게 작용하는 건 누구예요? 둘 중에. 답은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보자. 다음 설명. 마찰력이 커야 돼.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들아, 잘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푼 거 맞아? 뭐뭐 나왔어요, 일단. 디귿. 너희들 바이올린 잘 미끄러지는 게 좋아? 안 미끄러지는 게 좋아? 소리 나려면 마찰력이 커야 돼.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니은. 앉아 빠지려면, 니은. 다음, 디귿. 창문 열다, 그러면 마찰력이 커야 되는 거 아니지? 작아야 되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야구공 던지는 거 공감함? 야구 좋아해? 미륵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야구 안 좋아하지? 야구 좀 가봤어? 자, 투수가 공 던질 때 뭐 이렇게 바르는 거 봤니 얘들아? 왜 바르나? 미끄러지라고? 안 미끄러져. 역도 선수가 막 이거 하다가 바르는 거 봤니 이거? 못 봤어? 최종 선수도 막 바르지? 다 공통점은 뭔데? 안 자빠지려고, 안 미끄러지려고. 그래서 답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니은, 디귿, 미음이고 나머지는 밑으로 가는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A는 나무 도망에 작용한 뭐의 방향이다? 부력의 방향, B는 중력의 방향. 이렇게 쓰자 얘들아. 이 상태에서 A와 여기서 문제에서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겠다? 거기 밑주시자. 이 문제에 어떤 게 중요한 거 같은데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떠 있는 이 중요해. 뜨고 있어, 떠 있어. 떠 있어. 지금 현재 정지야, 정지. 그래서 두 번째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하지? 자, 다음. 부역의 크기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학생들 어떻게 썼어? 잘 썼어. 맞아. 누가 제일 커? 부역. 누가? B가 제일 커?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B? B가 제일 커? 뭐냐 근데. 자, A가 제일 커? C는? 답은 A는 B는 C는 같고 D가 제일 작다 이렇게 가야 돼요. 공감하니? 근데 C 다 안 잠겨 있는 거. 잠긴 거 아니에요? 다 잠긴 거 아니니? 위에 조금 남은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이 교재의 답은 A는 B는 C는 다 같다. 다 잠긴 거 그리려고 그렸거든 나름. 이해는 해요. 맞은 걸로 해. 다 안 잠겼다고 생각하고 푼 거지. 다 안 잠겼다고 푼 거야? 맞아? 이 그림을 좀 애매하게 그렸는데 얘들아 그 문제 의도는 그거였어. 그거 잠긴 거로 해석하라고 한 거였거든. 근데 뭐 내가 봐도 살짝 위에 남은 거 같긴 하거든. 어쨌든 그렇게 써서도 맞는 걸로 해요 우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안다는 얘기지. 하는 방법 알겠지? 다음 부력을 이용한 거 보면 뜨게 만든 거 찾아야 돼요. 고무 보트. 하나씩 물어볼게요. 농구공 뭐 이용했니 얘들아? 어떤 힘? 농구공 탄성력. 탄이라고 쓰자. 탄. 열기구는 부력 맞지 얘들아? 하면 되는데 잠수함 부력 맞지? 자동차 타이어 무슨 힘이? 타이어 탱탱하거든.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이거 여기서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타이어에 이렇게 홈 같은 거 많이 파져 있지. 무슨 뭐 이런 것? 마찰력. 타이어가 이렇게 매끈매끈하지 않고요. 타이어 잘 보면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잘 자빠지라고, 안 자빠지라고. 자빠지지 말라고. 차가 자빠진다는 건 좀 그렇지만 차가 미끄러지지 말고 사고 안 나라고.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쓰자. 수영장에 다이빙을 안 해봤는데 봤어. 어떻게 띠용 이렇게 들어가지? 무슨 힘? 탄성력. 다이빙대 탄성력이야. 자, 넘겨볼게요. 자, 18쪽은 했어요? 다 했죠? 했지? 했지? 넘어가보자. 20쪽으로 가볼게요. 20쪽. 자, 20쪽에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 나왔습니다.
과정 한번 짚어 가볼게요. 힘 센서를 스탠드에 걸었어요. 힘 센서가 뭐냐고요? 힘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네, 거기 무게 측정될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나란하게 매단다. 그 추 두 개를 매달고요.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높이를 조절하고 가 그림 어때? 안 들어갔지 아직? 나는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니? 몇 개 들어갔음? 한 개. 다는? 두 개. 예상해보자. 밑에 있는 표 안 보고 미리 예상해보고 확인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 점점 추의 무게가 늘어 줄어? 줄지. 나보다 다가 더 줄겠지. 더 많이 줄었겠지. 그 준 만큼은 결국 뭐다? 부력이야. 부력을 가장 크게 만든 거로 물어봤으면 답은 누구예요? 답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단 해석해볼게요. 이제 무게 가는 1.96N이 나왔어요. 나는 1.85N으로 0.11 줄었지. 다는 1.73N으로 뺐더니 얼마나 났어요? 0.23 줄었지. 거한 대충 2배 나왔지. 실험을 하면 뭐 정확하게 같은 추라도 딱 2배가 떨어지진 않아요. 오차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커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결국 추가 받은 부력의 크기는 한 개는 0.1인데 두 개일 때는 그거에 대충 2배 정도인 0.23 정도가 나와. 그래서 많이 담기는 더 크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정리 같이 넣어볼게요. 물 밖에서 측정한 물체 무게에서 안쪽에 걸 빼면 물체가 받은 뭘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얘들아?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부력 써보자. 이번에 뭐 들어가는지 알겠죠? 부피가 뭐 할수록? 클수록 크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왼쪽에 유의점 좀 한번 볼게요. 왼쪽 한번 보세요. 유의점. 이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우리가 잠기는 거 봐야 되니까 무슨 컵을 쓰는 게 좋고 투명한 컵을 쓰는 게 좋고 이거 있잖아. 실험을 하는데 하나 하고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한 개가 땅바닥에 다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컵을 좀 어떻게 써야 돼? 좀 긴 거 써야 되겠지. 여유 있게. 다음 이렇게 해도 실험해도 마찬가지예요. 물 밖에서의 추의 무게. 자 이렇게 해도 실험해 한번 보세요. 힘 센서의 추 매달. 그리고 물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번에 실험을 이렇게 가. 물을 이빠이 채웠어. 이빠이라는 말 아니? 그런 말 별로 안 좋은 말이지. 어디 말인 것 같아? 일본 말. 일본 말 많이 쓰는 사람 중이 그렇다고. 자, 이빠이는 가득이야. 저 주요라고 하면 이빠이 채우면 가득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어쨌든 이빠이 채워져 있는 거에다가 뭔가를 넣었어요. 넣으면 물이 가만히 있어 넘쳐. 넘치겠지. 누가 넘치게 한 거야, 여기? 누가? 넣었는데 넘쳤어. 그럼 뭐야? 이거 부력이 밀어낸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넘친 것만 따로 받아갖고 여기다가 막 넣었더니 막 확 넘쳤어요. 넘친 물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넘친 물의 무게를 재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부력을 알 수도 있어. 확인해보자 얘들아. 물 밖에서 추의 무게는 10N인데요. 물 얘기해봐. 너나 나 중요한 질문하면 끝나면 더울 텐데. 일단 끌게. 이게 왜냐면 온도를 올리면 약간 냄새가 날 수 있어.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야 돼. 극단적으로. 확 세게 틀든지 아니면 끄든지. 껐다 켰다 합시다. 너 춥지? 자, 안 추워? 학생이 뭐 아무 생각 없는 거. 자, 여기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거기 핵심은 뭐예요? 넘친 물의 무게하고 뭐하고 같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얘들아. 뭐하고 같다고? 부력.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실험 장치 처음에 꾸밀 때 어떻게 꾸며야 돼? 물을 반쯤 담으면 돼, 안 돼? 어떻게 담아야 된다고? 가득 담고 시작해야 돼. 가득 담고 그래야 넘쳐. 안 그러면 안 넘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넘친 물의 무게가 결국 부력이다. 오른쪽에 있는 거 해보자. 21쪽. 자, 풀이해볼게요. 1번부터 모르는 거 일단 그 번호는 별표 쳐요. 별표 해놓자. 탐구 1에 대한 거, 이 탐구 B지, 1이 아니라 B. 왼쪽 거 보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랬을 때
추에 작용한 부력의 방향은 중력 반대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위쪽이다. 같은 얘기. 추가 물속에 잠기면 센서에 측정되는 값은 줄어들어. 누구 때문에? 부력 때문에. 맞지? 자, 3번. 질량은 같지만 부피가 더 작은 추를 사용했어. 얘들아, 누가 더 부력이 큰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 자, 다행히 봐봐. 추라 그랬나? 동그랗게 그리지 말까? 자, 추가 요만한 게 있고 추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질량이 같대. 그러니까 저울에 올리면 같은 값 나와. 누가 더 부력 크게 받아? 오른쪽. 왜? 뭐가 더 크지? 잠긴 부피가 커요. 여기는 물하고 더 많이 닿아. 그럼 물하고 더 많이 닿으면 물이 더 많이 밀어 올려. 이런 것들의 대표가 뭐가 있는데? 튜브 있지. 튜브 무거워 가벼워. 들어보면 가볍지? 대신 크기는 엄청 크지? 그래서 물하고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결국 뭐야? 튜브는 물에 잘 드는 거야. 그래서 질량은 같지만 부피가 더 작은 추를 쓰면 부력이 크다 작다. 지금 들어보니까 뭐야? 답은 작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부력의 크기 작아질 거야. 세 번째 오예요. 다음, 추를 힘 센서에서 분리의 물속에 넣었을 때 추가 가라앉으면 추에는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자, 가라앉았다고 작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가라앉았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더 큰 거야? 중력이 더 큰 거야. 자, 부력은 작용해요. 무조건. 다음 2번. 부력의 크기라 했어요. 부력 제일 큰 거 누구? 다. 그 다음 나. 그 다음 가. 자, 2번이에요. 자, 3번 잘 모른다 그랬는데요. 자, 나보다 다해서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면 하율이 나보다 다해서 작용한 부력의 더 크기가 더 크다. 하율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보다 다가 더 많이 잠겼지. 그러니까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나에서 힘 센서에 나타난 값은 얘들아 1N인 주 2개 했으면 처음에 시작은 2N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니? 그러면 나에서는 무슨 얘기야? 일단 부력이 작용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어때? 2N은 아니겠네? 커져? 아니지. 작아지겠지. 두 번째 것도 맞아요. 다음 추가 물에 많이 잠길수록 측정한 값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것도 공감하지? 그 다음에 나에서 측정값이 1.6N 나왔어요. 그러면 추 한 개당 부력이 얼마다 예상할 수 있니? 0.4라는 거 이해하니? 차이만큼이야. 그 다음 다에서 1.2가 나왔어요. 뭐가 틀렸어? 추 2개 작용하는 것 총 합치면 얼마가 돼? 0.4야? 0.8N. 이렇게 바꿔줘야 돼. 딱 5번 있잖아. 5번. 4번은 이해해? 3번에 4번 지문을 이해하냐고. 3번에 4번. 3번에 2번 있잖아요. 그 나에서 그 추 하나만 잠긴 거 아니에요? 나에서 하나만 잠겼지. 그럼 나에서 하나만 잠겼어. 다에는 2개 잠겼고. 근데 이제 3번에 2번이 그럼 틀리지 않았냐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다시 해볼까? 가에서 몇 뉴턴이에요? 지금 가에서 몇 뉴턴이지 얘들아? 4N. 왜? 아니지. 추가 한 개가 무게가 1N인 추라 그랬어. 지금 잘못 본 것 같은데 1N인 추가 2개니까 시작 자체가 몇 뉴턴이야? 2N이야. 맞지? 이거 이해하니 얘들아? 하율이. 근데 그림으로 보여줄게. 나의 또 그림 실력 나와요. 그림 실력 별로인 것 같다고? 자,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자, 요거 거기 있어요. 잘 그렸지? 그냥 그렇다고? 자, 여기 추가 하나. 여기 혼자 얘기하는 거 좋아요. 여기 힘 센서의 지금 몇 뉴턴이라는 얘기. 지금 몇 뉴턴? 2뉴턴. 이거 공감하니? 시작은 2뉴턴이야. 공기 중에서 2뉴턴인데 얘들아 물이 얼마나 있니? 한 요쯤 있나? 물에다가 이거 하나 잠겼을 때 몇 뉴턴이라고? 하나 잠겼을 때. 또 그려줘야 돼. 여기다 하나 잠겨갖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왔을 때가 몇 뉴턴? 확인해봐. 이거 지문 3번 몇 번에 있어? 3번이 몇 번 지문이야? 4번 지문에 있지? 하율이 이거 하나 들어갔더니 1.6뉴턴으로 어떻게 됐어? 줄었지? 얼마가 줄었어요?
예. 그럼 이 0.4N은 얘에 작용한 부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4번이 우선 맞아? 맞아? 표정이 이상한데? 응? 그러면 선생님 너한테 물어볼게. 하나 더 잠기면 부력 커져 작아져? 얼마나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2번에 2번이에요? 어떤 거? 2번이 2번은 4번. 2번은 4번이라고 안 했니 선생님? 4번이라고 했지? 2번 왜 4번인지는 알겠니? 3번은 그래 답이 몇 번이라는 거야? 3번 답 몇 번이라는 거니 얘들아? 몇 번? 5번이라는 거야 하율이. 5번에 어떻게 바꿔놔야 돼요? 0.4N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니 얘들아? 0.8N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꿨어? 자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에 상황 이해했니 얘들아? 추를 똑같이 달아놨어요. 일단 균형 있게 매달아놨는데 한쪽 이제 컵에다가 살짝 컵에다 넣어놨다가 한쪽에는 묽었지. 누가 밀어 올릴 것 같은? 왼쪽 오른쪽 어떤 게 밀어 올려? 비에서 이렇게 물이 밀어 올리겠지. 무거워져 가벼워져? 그럼 답은 추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부력 때문에. 그래서 물 무게도 있잖아요. 물은 저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야. 저울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야. 물은 따로 있어. 그렇지? 물까지 매달았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물은 그냥 바닥에 놓여 있는 거야. 양쪽 다. 너네 그려줄까? 그림 겁나 잘 그려. 겁나 잘 그리지. 아니야? 말을 해. 어때? 괜찮지? 아니 말고. 자, 아닌 걸로 합시다. 어쨌든 한 학생 그 밑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쪽만 추를 이렇게 밀어 올릴 거예요. 답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답을 어디다 뭐라고 썼는데? B라고 썼어? 기울어진다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그러면? A야. A라고 썼니? 민욱이 A라고 썼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랬어. 기울어진다고. 그거 내려앉는다는 얘기야. 내려앉는 걸 물어본 거야. 그리고 까다는 뭐라고 썼어요? B에는 뭐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되니 얘들아? 부력. 그렇게 썼어야 돼요. 자, 안 썼으면 써. 거기다 쓰고. 5번. 무게가 2N인 추를 힘 센서에 매달아서 물속에 넣은 모습을 뭐 가는 이가 선생님이 그린 뭐 요거야. 됐니? 나는 뭐가 달라졌니? 같은 추를 플라스틱 컵에 넣고 줄로 힘 센서를 다 물속에 넣었다라고 했어요. 플라스틱 컵에 넣고 있네 얘들아. 플라스틱 컵. 단 플라스틱 컵과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 확인했어? 안 해? 봤어? 그림 한번 해봐야겠다. 컵이 뭐가 있는데? 응. 옛날에 용수철을 많이 썼는데 이거 첨단 장비야. 힘 센서야 얘들아. 디지털 장비야. 숫자가 막 나와. 좋지? 점점 못 그리는 거 아니야? 자, 인간이 원래 그래요. 계속 똑같은 걸 하다 보면 점점 성이 없어져요. 요거 봐봐 얘들아. 여기 하나는 어떻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다. 그냥 일반적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넣는데 상황 이해하세요? 한 개는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여기 컵에다가 넣었어. 플라스틱 컵 안에다가 넣고 추가 여기 플라스틱 컵 안에 넣었어. 맞니? 여기서 이제 딴지 걸겠죠. 여기 플라스틱 컵에 무게 있잖아요. 이렇게 딴지 걸 수도 있지. 그 딴지 걸까봐 거기 뭐라고 써요, 이 얘들아? 확인했어? 뭐라고 돼 있는데? 플라스틱 컵은 뭐하래? 무시한다는 얘기야? 무시해? 그러면 해석을 하면요. 얘하고 같은 무게란 얘기야? 같은 무게? 공감해? 근데 물속에 다 잠겼어요. 근데 얘는 잠긴 부피가 이만큼인데 잠긴 부피가 더 뭐 어떻게 됐어? 커졌지? 누가 부력 커요? 얘기 좀 해봐. 누가 부력 커? 얘가 부력 요만큼 받았으면 얘는 요만큼 더 받았겠지? 그러면 누가 더 무거워? 물속에서? 나? 나? 부력은 얘가 크니까 무게는? 뭐가 크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예를 들게 그냥. 얘 2N 바깥쪽에서 근데 물속에 넣었는데요. 얘가 1.6N 나왔고 얘 물속에 1.2N 나왔다 치자. 얘는 얼마 가벼워졌어요? 0.4 가벼워졌지. 이거 뭔데? 부력이지. 얘는 얼마 가벼워졌니? 0.8.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까닭은 뭐라고 답해줘야 돼요? 얘는 뭐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무슨 부피? 정확하게 무슨 부피? 잠긴 부피야. 물에 닿는 부피. 해보자. 힘 센서로 측정한 값은 가와 나에서 같다. 선생님 너희도 써놨잖아. 누가 더 커? 가가 더 크지? 다음. 이거 선생님이 가정에서 써는 거야, 얘들아. 추에 적용한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더 크다. 누가 더 커? 요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누가 더 크게? 답은 똑같아. 중력은 똑같아. 왜? 같은 무게라고 했어, 처음부터. 중력 크기는 같아.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부력이 바뀐 거지. 그래서 2번은 같다라고 바꿔요. 같다. 써보자, 거기다 같다. 3번은 가와 나에서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같다. 부력의 크기가 같다 그랬나요? 부력의 크기 여기 선생님 써놨어. 다르지? 나가 더 크다. 다음. 물에 잠긴 부피는 나에서가 더 크므로 부력 크기도 나에서가 더 크다. 어때? 내가 계속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떠들고 있던 그 얘기 아니니? 응. 나가 부력이 더 큰데 왜 더 크냐? 그거 계속 떠들었지. 답은 몇 번? 4번. 더 큰 플라스틱 컵에 추 넣고 할 때 힘센서의 측정은 나에서가 같다. 그럼 아니지. 만약 플라스틱 컵은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예. 진짜 하면 어떻게 돼? 힘센서에 측정되는 값은 뭐로 바꿔야 돼요? 더 작아진다. 공감하니? 더 작아진다로 바뀔게요. 나에서가 같다 아니야. 나보다 작아진다. 하율이 요거 이해하니? 5번? 6번 가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물을 가득 담았어요. 아까 했던 거 그거죠? 가득 담고 6N짜리 넣었어요. 근데 흘러 넘친 게 2N이면 부력은 몇 N이라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넘친 물의 무게와 같다. 이거야. 그러면 부력도 2N이에요. 머리 많이 쓸 필요 없어. 얘들아, 밀어낸 물이 2N이야. 부력이 밀어낸 거야. 답은 2N. 됐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몇 분에 시작해요? 지금은 4분이지. 15분. 2시 15분. 자, 이어서 22쪽 펴보자, 얘들아. 22쪽, 여기서 잠깐이라는 페이지인데요. 평면에서 끌어당기는 힘. 두 가지 실험이 있었어요. 아까 마찰력이 잠깐 나왔죠. 어디에서 더 힘들다? 답은 사포가 더 힘들겠지. 그러면 그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포에서 마찰력이 더 크다. 두 번째, 빗면을 기울이는 실험 기울였어. 누가 더 잘 미끄러짐? 나무. 왜? 냐고 묻는다면 나무에서 마찰력이 뭐 더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더 오래 버티는 거 누구? 여기서 말하는 오래 버티는 거는 있잖아, 얘들아. 나무판 이렇게 들어 올릴 거거든. 근데 먼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건 누구? 나. 근데 사포에서는 좀 더 오래 버티겠지. 마찰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거 4개 집어넣어요, 학생들. 밑에 있는 4문제 해보자. 이 7인이 오늘
됐어? 자, 확인해 볼게요. 다. 자, 22쪽에 유제 1번은 사포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나무 그 다음 비닐이에요. 맞지? 다음 두 번째는 유제 2번 다 뭐라 했어요 학생들? 나. 그 다음 유제 3번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거기 있는 거 다 넣어서 해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뭐 잘 썼나? 일단 모범 답안은 그래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기울기가 빗면의 기울기가 크므로 만철령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겠지. 다시 한번 해줘. 다시 한번 불러줘. 천천히. 접촉면이 거칠수록 기계처럼 받아쓰지 말고 하면 이해하면서 접촉면이 거칠수록 맞지 얘들아? 어떻게 된다고? 나무 도막이 거기로 다 넣어야 되니까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는 하율이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는까지 썼니? 기울기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내가 이거 빼먹었네.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가 어때? 크므로 이 말 이해하니? 크므로 결론 마지막에 들어가요. 결국 만철령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크다. 이렇게 마무리돼. 그렇게 썼니? 또 불러줘? 안 불러도 돼? 자, 이제 뭐 하냐면요. 그 뒤에 있는 문제 풀어서 선생님한테 내요. 거기 문제 저번에 풀고 남은 거 얼마 없지? 여기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실력 탄탄이고요. 몇 쪽까지냐면 27쪽까지 풀어서 내자. 시작.